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또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0대 할머니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주 가던 음식점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근처에 있던 보행자 3분이 부상을 당했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도 심하게 파손됐는데 80대 할머니 운전자는 급발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된 사고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80대 할머니께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 TG 차량을 몰고 올라오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이분 발레 파킹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발레 파킹을 하면서 차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 보고서 놀라셨는지 여기서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가 갑자기 가속됩니다. 이때 발레 파킹 요원께서 차에 살짝 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가 더 빠르게 가속되면서 냉면집 입구에서 나오고 있는 손님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차되어 있는 마이바흐 차량까지 가격을 해서 지금 30대 여성분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은 경상을 입게 된 그런 사고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진미평양냉면이라고 해서 강남에서 유명한 냉면집입니다. 저희도 자주 가는 곳이어서 이곳 상황 좀 아는데요. 여기 앞에 수십 명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요즘은 건너편에 별관 생겨서 여기 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이 정도인데 사고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구형 그랜저 TG, 구형 벤츠 마이바흐 W222를 이렇게 치고 넘어갔는데 그나마 이 마이바흐가 여기 서 있어서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 같고,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차가 여기 없어서 식당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면 그때는 얼마나 큰 사고가 됐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다른 기사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식당 안으로 쓰러지고 중상 입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앞둔 35세 예비 신부 정모 씨라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이날 청담동을 찾았는데 그러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그리고 정 씨는 고관절이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비 남편분께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전에 드레스를 입어보고서 행복해했는데 순식간에 비극이 일어났다면서 예비 신부는 수술방에 들어갔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1, 2년은 휠체어를 타면서 재활을 해야 된다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신부의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SNS에다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올리고서 나 이제 결혼해 이렇게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를 낸 80대 할머니께서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는데요. 예비 남편분께서는 이 할머니께서 급발진을 주장한다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발대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 그랜저 TG가 마이바흐에 올라탄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 차 안에 있을 거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유리창을 깨고서 꺼내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웽하고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발 떼세요, 발대 하고 소리치니까 그제야 발을 떼서 바퀴가 멈췄다는 얘기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튼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80대 할머니가 지금 자기가 사고 내고서 급발진입니다 하고 속이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정말로 자기 차가 급발진을 했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밟은 게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항상 이 할머니는 급발진을 걱정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차가 마침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내 차에 급발진이 발생했구나 싶어서 거기서 들은 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은 거죠. 그런데 그게 브레이크 페달이었을까? 아니죠. 그건 가속 페달이었던 거죠. 네, 시청역 70대 운전자 역주행 사고,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페달 오인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분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사고가 났다는 게 이 신발 자국에 이미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사고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계속 있었어요.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청주에서 있었던 70대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3분이 사망하고 6명이나 다친 사고였는데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달에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 급발진 주장
계속 일어나죠. 사실은 페달 오인 사고인데 이 빈도가 계속 더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이죠. 7월부터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고령 운전자 수는 급속도로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인 급발진 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내일이 아니다, 나 몰라라 하기 쉬운데요. 생각해보면 이번 강남 식당 사고 80대 할머니가 일으킨 사고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으켰지만 4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만약에 이 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면 30-40명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페달 오인 사고라는 거는 한 명이 수십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일이고, 아마도 그러니까 일상을 누리던 여러분들이 정말 예기치 않게 사고를 겪게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외면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급가속 방지 장치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됩니다. 지금은 캐스퍼 일렉트릭 밖에 없는데 더 많은 차에 이 급가속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의 인식 전환이에요. 이렇게 차가 가속될 때 차가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페달을 잘못 밟고 있다는 걸 굳게 믿고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밟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브레이크를 양발로 밟아라. 브레이크를 양발로 밟으려면 두 발이 올라가는 건 브레이크 페달이기 때문에 급발진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차가 멈춰서게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인식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제가 직접 뜯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브레이크 램프, 뒤쪽 테일 램프가 잘못 작동된다는 분도 계셔서 이 테일 램프는 잘못 작동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장치고 요 스위치가 연결되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불이 켜지는 거고, ECU가 아무리 잘못돼도 브레이크 램프는 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심지어는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급발진 주장하는 택시 운전자가 사고 순간까지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거, 정말 부러져라 밟는 그런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가면서 다른 채널 공중파에서도 요 해당 영상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급발진을 주장하던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운전교육 강사인 분이 사고 시점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다가 차가 언덕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페달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이런 급발진 주장 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달 블랙박스가 그런 면에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페달 블랙박스 영상 이 중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페달 오인으로 사고가 났더라 라는 영상이 있어도 그걸 꼭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주시면 편당 300만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라도 페달 블랙박스로 사고가 난 장면이 있으면 꼭 보내주시면 제가 편당 300만원씩 저희가 진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도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비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급발진은 없습니다. 물론 차가 가속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 경우에도 차는 멈춰섭니다. 지금 말하는 급발진은 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걸 이기고 차가 계속 가속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건데, 그런 식의 오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발진이 없는 증거를 가져와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급발진이 있다는 뜻 아니냐?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부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악마의 증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악마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나요? 악마가 없다는 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곳을 다 조사해서 악마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마라는 것 자체의 실체도 우리는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마가 없다는 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마녀라고 낙인 찍힌 여성은 본인이 악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악마라는 존재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녀로 지목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굉장히 미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녀사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존재의 증명은 불가능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철학자는 지구와 달 사이에 차주전자가 떠있다. 차주전자가 떠있지 않은 걸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구에 외계인이 없다? 이것도 증명이 불가능하죠.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 존재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샤스파이야, 내가 1억 원 빌려줬지? 1억 원 빌려줬잖아. 아니 1억 원 빌려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 그런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빌려줬잖아. 아니란 증거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줍니까? 당연히 안 주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계좌이체한 증거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뭔가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이 매년 수백 건, 수천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인정받은 급발진은 0건, 자동차 제조사들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집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인정해? 급발진이 없다는 측에서 급발진이 없다는 걸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급발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게 급발진이라는 최소한의 근거는 갖고 와야지. 하루에 수천 건의 사고가 나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나요?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남 탓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나는 잘못이 없고 자동차가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제조사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걸 고스란히 받아줘서는 안 되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운전을 실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운전을 잘했는데 차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잘못됐어요 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그제서야 급발진이든 뭐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이미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국토부가 하도 급발진 주장이 많고 하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ECU 잘못이 무슨 전자파로 인한 것이다 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동차의 ECU를 고장내봐라, 전자파를 쐬봐라, 엔진실을 파손시켜봐라,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까 차를 급발진을 한번 해봐라 라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다 가져와서 다 실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디젤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 들어와서 엔진이 가동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중립에 놓으면 RPM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거 D를 넣게 되면 출력이 약해서 차가 제대로 가속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버렸어요. 그때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자동차를 발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누구도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잘못되면 급발진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동안 한 번도 비슷한 제언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쯤 되면 단언컨대 급발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 올리면 꼭 댓글로 페달 블랙박스를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들리는데 지금 페달 블랙박스를 법제화하라 이러는데 사실은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요거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예 사고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급발진을 막는 장치 요거를 오히려 법제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나 급발진 파리를 했잖아요. 급발진이다 얘기하면 조회수가 뻥 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급발진 파리를 했는데 그런 걸 이제는 멈춰줘야죠. 이제 더 이상 급발진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